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방산 수주 잔액이 1년 새 18조 원 이상 급증해 올해 수출 26조로 사상 최고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앞선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국산 방산 무기를 대거 구매한 결과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며 세계 각국의 북미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내년에도 K방산의 수주와 호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K9과 K2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천검의 체계 개발이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방위사업청은 19일 국산 소형 모장 헬기에 탑재할 공대지 유도탄 천검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는 등 체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공대지 유도탄을 순수 국내 기술로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폴란드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거라고 밝혔는데요. 루마니아 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이번 주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K방산의 루마니아 수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루마니아 측이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가 K방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점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방산 무기들이 독일이나 미국 무기와 성능은 비슷한 반면 가격은 더 저렴하고 납기는 훨씬 빠르다는 걸 주목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며 아랍에미리트는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한국의 옆에 서 있겠다. 양국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2009년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 사업이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됐다며 그간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원자력 발전, 에너지 안보, 방위산업, 투자 협력 등 4가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확대하고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은 아랍에미리트가 새롭게 디자인한 최고획번 화폐도안에도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바라카 원전이 성공하면서 향후 사우디 등으로의 원전 수출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K방산이 승승장구하며 엄청난 수주 잔액을 확보하며 각 나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하나디펜스가 8월에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를 공급하는 3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점이 수주 잔액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KAI 역시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48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현대로템도 K2 전차 공급 계약을 폴란드와 체결하며 방산 부문 수주 잔액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은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와 2조 1천억 원 규모의 천궁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연말 기준 방산업계의 수주 잔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4분기 들어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다연장 로켓 선물을 공급하는 5조 원 상당 계약을 체결했고 업계가 기존에 맺은 계약 중 수주 잔액으로 아직 반영되지 않은 물량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화디펜스는 레드백 장갑차를 앞세워 호주의 차세대 전투장갑차 수주전에 뛰어들었고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이집트와 K2 전차 납품 계약을 추진 중이며 KAI는 말레이시아, 콜롬비아와 FA-50 경공격기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현대로템은 방산 수주 성과 등을 반영해 올해 역대 최다인 9명의 임원 승진 및 신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내 K방산 업체들은 여기서 안도하지 않고 계속 더욱 뛰어난 기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한화시스템이 한미연합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회원국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전술 데이터 링크의 국내 연구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연합해상 전술 데이터 링크 개발을 위해 약 2,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해상 전술 데이터 링크는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등이 해상 수중 공중에서 탐지한 표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 전파하는 디지털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감시체계, 지휘통제체계, 타격체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연동해 연합군 전력들이 대함전, 대잠전, 탄도탄 방어 등에 있어 유기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던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이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확대되는 추세이고 수출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당분간 수주 호황이 지속되며 내년부터는 국내 업계의 실적도 본격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산 무기는 미국 등이 개발하는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성능은 뒤처지지 않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신속한 공급과 사후 관리는 물론이고 기술 이전까지 제공하는 점도 K방산의 매력 포인트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점점 발전하는 K방산 무기의 수출 계약들을 보며 세계 무기 수출 4위 중국은 한국의 방산 수출 대박을 의식하면서도 중국 방위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무기 수출 방식이 단일 무기보다는 시스템 위주 고부가 가치 제품이 많아 한국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유럽에서 중국산 무기를 산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를 악물고 중국 무기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중국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한 중국 군사평론가는 소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숭중핀 중국 군사평론가는 한국은 중국보다 미국의 무기 수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며 미국이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긴급한 주문이 한국으로 가고 있고 한국은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무기를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2017년 2021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2.8%로 세계 8위, 중국이 4.6%로 4위를 차지했으나 한국의 성장세는 점유율 상위 25개국 가운데 독보적 1위라며 곧 세계 방산 4위 진입을 보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 세계 유력 언론들도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장세에 주목하며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